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시시각각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서울대 폴랩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속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보면 4.13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 영국 블랙시트까지 국내외 여론조사가 사실 다 빗나간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오히려 빅데이터 분석이 대세다, 대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후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그 후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기사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자신의 SNS에 그 후보의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검색량과 언급률 자체가 언급률 자체가 높은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은 후보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계속 나타났지만 인터넷 언급량과 검색량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지난 미국 대선에서 빅데이터는 트럼프의 당선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도 빈틈은 있습니다. 네네. 인터넷 사용자가 전체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데 그 네. 빈틈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인터넷 사용률도 다르고요. 또 활용하는 방법, 활용도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이념 차이가 큰 나라일수록요. 빅데이터가 정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편이에요? 자, 이 표는 보시면요. 월드밸류 서비라는 국제 조사 기구에서 나온 조사 자료를 가지고 네. 한번 분석해 본 건데요. 세대별로 이제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봤습니다. 자, 근데 세대별로 퍼진 모양을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폭이 좁습니다. 아, 미국이 지금 파란색이죠. 네. 예.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 폭이 상당히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세대별로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얻은 결과를 전체 유권자의 여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예측이 빗나갈 확률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요즘 중장년층, 특히 뭐 태극기 집회하면서 이 SNS가 굉장히 활발해지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만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 빅데이터로만은 여론조사를 다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젊은 층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지난 한 주에 대선 후보들 가운데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트위터 먼저 보시겠는데요. 트위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등, 안희정 후보가 2등,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블로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1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인터넷상인데도 그 언급량이 서로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용자층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랑 비교했을 때도요, 상당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갤럽 조사에는 문 후보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론조사 그리고 인터넷상의 언급량이 항상 맞지는 않는 겁니다. 네. 아, 그렇다면 수많은 이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좀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려면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여론조사를 함께 종합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별로 서로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조사 기관별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편향이 여러 방향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들을 모두 합쳐서 보면 그 여러 방향으로 발생하는 편향이 서로를 상쇄해서 오차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증명해드리기 위해서요. 네. 지난 18대 대선 자료를 네. 가지고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162개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뺀 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3.66%포인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대선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3% 정도 같은데. 네. 네, 바로 3.6%포인트가 났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맞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번 대선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방식으로 올해 대권 주자들 지지율을 종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왔습니까, 결과가? 네, 맞습니다. 저희 결과로는요, 오늘까지의 조사를 모두 합쳐서 갤럽 조사까지 포함한 네, 거죠. 갤럽 조사까지 모두 합쳐서 문재인 후보가 32.1%, 그 뒤를 안희정 후보가 20.3%를 쫓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현 조사 대상 중에서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 20%를 넘은 후보는 안희정 후보가 유일합니다. 반면 이제 3비는 한교안 대행 11.6%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갤럽하고 상위 두 분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은 좀 차이가 나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종합판을 업데이트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